고려 정치사 정리하고 있거든. 고려를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누고 작게 나누면 다섯 개로 나눈다 그래서 시대를.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눕니까?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 이렇게 나누고요.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분기점이 언제였죠? 무신정변 1170년 무신정변. 이 정변으로 문벌 귀족들을 몰아내고 무신들이 권력 잡거든요. 요때를 분기점으로 해서 요 뒤를 우리가 후기, 요 앞에를 전기 이렇게 나눕니다. 되지? 전기를 또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 맞아요. 고려 초기가 있고요. 초기는 시대 성격이 어떤 성격이다? 아주 자주성이 넘치는, 그리고 진취성이 넘치는 그런 고려의 모습. 이 시대 성격을 우리가 고려 초기라고 합니다. 누구하고의 대외 관계를 보면 이게 훤히 보여. 고려 초기 때. 이때가 이제 11세기 한참 거란이라는 얘네들이 요나라라는 나라를 세우고 강성했던 시기거든요. 거란의 요나라. 얘네들하고의 관계를 보면요. 고려가 아주 멋있습니다. 알겠죠? 힘에 굴복하거나 굽히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싸우려 하거든요. 알았지? 근데 이 초기의 자주성, 진취성이 넘치는 이 시대 모습이 언제로 가면서 중기로 넘어가면서 싹 무너집니다. 알겠지? 그러면서 그냥 남을 좀 힘센 외세가 있으면 좀 섬기는, 나를 굽히는 사대성의 시대, 안정만을 꾀한다? 보수성의 시대, 이런 시대가 열리는 거죠. 사대성과 보수성. 사대 무슨 뜻이라고? 사대? 남을 섬기는 거. 보수. 안정 유지만을 꾀하는 거. 변화를 원하지 않는 거야. 알아듣겠죠? 고려 중기 때 이런 썩은 시대 모습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맞아요. 이때 기득권층이었던 문벌 귀족이라고 있어. 고려가 한 100년 정도 딱 지나다 보니까 몇 대에 걸쳐 관직자를 배출한 가문, 몇 대에 걸쳐 막 관직자들을 막 다수 배출한 가문들이 등장한다고. 얘네들이 나중에 뭐해? 자기네 귀족 가문끼리 막, 혼인 관계를 통해서 더 세력을 키우는 거야. 또 왕실과의 혼인 관계까지 맺으면서 세력을 더더욱이나 키우는 거지. 알았지? 안 그래도 중앙 관직에 막 여럿이 배출된 가문인데 그런 몇 개 가문들이 막 혼인 관계로 얽히고 설키고 왕실과 막 혼인까지 맺고 막 이러면서 이 가문은 어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가문으로 성장했겠지, 그지?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 문벌 귀족 가문이라고 해요. 알았지? 이네들이 이 썩은 시대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되냐? 어디 살았겠냐, 쟤네들? 야, 지금 기득권층들은 어디 사니? 이재용 어디 살까? 서울 어디? 강남 그쪽이겠죠. 뭘 뻔한 거 아닙니까? 고민을 해요. 아, 구로 살겠냐? 구로? 그지? 다 강남 그쪽 살 거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니. 야, 그럼 이때 기득권층도 어디 살겠냐? 수도 개경에 살겠지, 전부. 알겠지? 돼요? 걔네들이야. 이네들이 아무래도 자기네들 어떤 세상인데 변화를 원할 리가 없죠. 저 힘센 외세가 있으면 뭐 하자? 아, 가볍게 가서 좀 꿇어주자. 뭐 무릎이 닳냐? 뭐 굳이 분란을 만들기는. 좀 우리보다 세면 좀 섬기고 굽히는 게 이치지. 알겠지요? 뭐 이렇게 자존심 뻑뻑하다고 끝까지 고개 빳빳이 들고 두드러 맞을 생각부터 해. 빙신같이. 이 얘기야,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때 강성했던 외세가 고려 중기 때 막 커지는 외세가 누구야? 12세기? 여진이거든요. 얘네가 세운 나라 이름은 금나라였죠. 가서 회 꾸러버려요, 이 새끼들이. 그러면서 사대성과
보수성의 시대가 막 열리고 그랬던 거죠. 그죠? 되십니까? 좋아요. 고려 초기 11세기 이 거란 요나라 얘네들이 막 강성했던 이때까지는 아직은 이 고려가 고구려 계승의식도 살아 있었고 힘이 좀 있다고 거란한테 함부로 가서 꿇지 않았었습니다. 알겠지? 거란이 가지고 있는 그 위쪽 땅에 대해서 미수복 지역이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땅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계속 북진북진을 외치고 막 그랬지. 오죽하면 태조 왕건이가 훈유 10조에다 써놨잖아. 거라는 짐승과 같은 국가니까 교육하지 말라고. 알아듣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거란하고 척을 지고 있었던 누구하고 친선을 맺어? 송나라하고 이때 친선을 맺었었지. 무슨 정책? 그렇죠. 친송 배요 정책을 폈었죠. 그래가지고 먼저 깐 거 아닙니까? 거란이. 그게 1차 침공이죠. 돼요 안 돼요? 가볍게 외교를 통해서 뭐 했어? 그냥 송나라하고 외교 조금 단절하기로, 그리고 거란하고 외교를 조금 개선하기로, 그 정도 약속하고 거란이 땅 주고 가죠? 개그였다니까. 공격 돌아서 땅 주고 갔어. 알았지? 그게 뭐였어? 서희의 외교 담판. 뭘 따냈다? 강동 육주 지역을 거꾸로 우리가 침공당하고 획득을 하게 되는 2차 침공은 양규라는 사람이 선전을 펼치면서 이때 그냥 물러나게 돼요. 양규 선전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도. 3차 침공했을 때 이거 박살낸 게 누구? 맞아요.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되겠습니다. 이때 강감찬이가 귀주대첩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누가 쾌제를 부른다? 송나라. 옆에 있는 송나라가 이때 거란한테 무릎 꿇고 있는 상황이었지. 근데 고려가 거란을 딱 이겨버리니까 송나라가 쾌제를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누구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고려, 송, 거란의 세력이 다시 균형 관계로 찾아가게 되죠. 됐습니까? 그리고 뭐 했다고? 이때 국경 지역의 방비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여실히 깨달았고, 2차 침공 때는 수도까지도 함락된 적이 있어가지고 수도 방비도 잘해둘 필요가 있었지. 그래서 국경 지역에 뭐 천리장성을 만들게 되고 수도 부근에는 나성이라는 것을 축조하게 된다. 사실 천리장성은 옛날에 당나라 침공 맞겠다고 연개 소문이 쌓은 게 하나 또 있었지. 옛날 고구려. 요때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쨌든 어때요? 모습 딱 보니까 막 꿇고 막 섬기고 막 이럽니까 우리가? 아니죠. 송나라까지 막 밟는 막 거란 요나라한테 막 고개 빳빳이 들고 막. 맞아요 틀려요. 자주성, 북진 이런 고구려 계승의식, 이런 진취적 의식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의 모습인데 이게 이제 중기로 넘어가면서 다 무너져 내린단 말이야. 누구 때문에? 문벌 귀족. 문벌 귀족은 처음은 관직자 가문으로 출발한 거예요. 뭐 과거를 통해 광종 때부터 과거 시행된 거 알죠? 또는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던 관직자를 다수 배출한 가문들. 근데 그들이 뭐 한 거야? 자기들끼리 막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이해돼? 귀족 간의 혼인이라든가 또는 누구하고? 왕실하고까지 막 혼인을 맺고 막 이러면서 세력을 더 키운 거죠. 되십니까? 이런 걸 통해서 세력을 키운 거죠. 그랬던 가문 세력들이야. 다 개경에 있는. 이네들이 시대를 섞게 만드는 거거든. 알았지? 어떤 집안이라고요? 파평윤 씨, 해주채 씨, 경주김 씨, 경원이 씨 등등등 이런 집안들이란 말이야. 여기 혹시 있어? 없어? 이런 집안들이란 말이야. 알았지? 요 경원이 씨, 요 얘가 이자겸이야, 이자겸. 뭐 딸내미, 손녀딸, 무슨 뭐 자기 조카딸 전부 왕실에 시집 보낸. 알겠죠? 나중에 지가 왕한다고 막 반란까지 일으킨 사람이야. 어쨌든
문벌귀족이 득세하는 이때 12세기 여진족의 이 금나라 이게 막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여진족이 규합돼 간다는 소식을 막 전해 듣고 고려에서 여진이 더 커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여진 쪽 동북 쪽에 있는 땅을 먼저 뺏읍시다 그래가지고 뭘 만든 적이 있어? 특수부대를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만든 적이 있단 말이야. 그 만들자고 건의한 사람이 누구였고요? 윤관. 그래서 윤관의 건의로 뭘 만들었다? 별무반을 편성했다. 그리고 별무반 편성해서 뭐 했어? 동북 쪽에 9개 성 구성을 실제로 함락까지도 시켰었죠. 됩니까? 근데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동북 구성을 여진이 뺏기고 고려한테 한 방 맞았잖아? 약화돼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세지는 거야, 11월. 동북 구성만 뺏겼을 뿐 뒤쪽을 다 통합했어. 그리고 거량까지 막 먹으려 그래, 지금. 좀 있으면 막 손까지 막 밟을 판이야. 알았죠? 괜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든 격이 됐죠, 그죠? 다행스럽게도 여진한테 우리가 1년 만에 바로 이걸 돌려주면서 다시 관계를 친선으로 좀 바꾸죠. 아니나 다를까 여진이 뭐 했어? 거란을 먹어요. 아니 송까지 드셔요. 그래서 송나라가 화북지형을 내주고 밑으로 찌그러진다고. 헤이! 이거 사십시오. 내려갈게요. 양찌가 밑으로 찌그러져 산다니까 이때부터. 그때를 남송이라 그래. 남송. 뭐라 한다고? 남송. 그래서 위쪽은 여진이 금나라가 가져가 버리고. 알겠습니까? 아, 돼요? 좋아요. 그래서 이때 이런 일들까지 이제 벌어지게 된단 말이야. 고려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상태죠. 좋대 뻔했다. 동북구성 1년 만에 돌려주고 친선맺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러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했겠어 이제 고려한테도 압박이 오겠죠. 꿇어 이 새끼야. 압박이 온단 말이야. 알았지? 원래 자주성 진취성이 넘치는 고려라면 꿇어 안 꿇어? 안 꿇죠. 족가 그러죠. 그죠? 꿇은 거 아니야 근데 갖고. 이때 금나라가 4대 요구를 했었고요. 이거를 누가 그냥 수용해버립니까? 이자겸이가 Yes sir! 이거 갖고 수용해버린 거예요. 쓰리 새끼가. 1125년이야 이게. 알았지? 1125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이 문벌귀족이 지금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고구려를 계승하는 이 고려의 모습을 썩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 이 문벌귀족 사회 모순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자겸의 이 4대 수용이죠. 됐습니까? 그 문벌귀족 사회 모순이 폭발한 게 바로 뭐였어? 이자겸의 난이야. 다시 뭐라고? 이자겸의 난. 이자겸이가 뭐 한다고 지가 왕한다고 난 한번 일으켰었지. 이게 1126년이야. 난리가 났었어. 개경 다 불타고 아주. 진압은 하긴 하거든. 근데 이 문벌귀족 중심의 이 썩은 고려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야, 지방에 있는 호족들은 그래도 아직 고구려 계승의식이나 북진에 대한 어떤 기상 같은 게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 안 그래? 이네들이 모여가지고 누굴 중심으로 서경, 평양 출신 호족이자 불교 스님 세력이었던 묘청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아직 그래도 고구려 계승과 북진의 기상을 가지고 있는 그 옛 고구려 계승 의식이 남아있는 지방 호족들이 묘청을 중심으로 서경, 평양에서 한데 모이기 시작한 거야. 알겠죠? 이 썩어가는 고려를 살리기 위해 개경에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고 왜? 문벌귀족이 썩은 세력들 다 어디 있어 얘네? 개경에 있잖아. 그러니까 개경에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는 순간 쟤네 완전히 개털되는 거라고. 알아듣겠죠? 그래서 쟤네들과 왕 함께 하지 말고 폐하 이쪽으로 오세요. 저 썩은 애들하고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서경으로 수도 옮기고 북진으로 가십시다. 이러고 외쳤던 거죠. 알겠죠? 근데 이게 성공 실패로 돌아가면서 묘청이 난까지 일으켜. 고려 뒤집어 버린다고. 알아듣겠죠? 그게 바로 뭐였어? 처음에 있었던 거 묘청에 서경 천도 운동이라는 것이었고 나중에 이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묘청이 난까지 일으키게 되죠. 이게 1135년에 있었던 일이야.
기억나?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야. 지금 팔을 두 개로 나눠볼 수 있겠지? 하나는 개경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썩어가는 새끼들. 누구야? 개경파, 문벌, 귀족 얘네들이지. 반면에 옛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 어디야? 서경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지방 호족 세력들 또 불교적 기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통 불교의 세력들 이네들이 모여있는 알겠죠? 요게 바로 뭐야? 서경파야. 이네들은 지역 호족이나 또는 불교 세력이나 뭐 이런 세력들이 뭉쳐있는 거라고 지금. 알겠습니까? 사상적 기반도 달라. 개경파는 이게 다 관직자들이니까 유학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얘네들은 썩은 유학이죠. 4대 유학. 막 남을 섬기는 걸 정당화시키는 유학. 그게 순리다 막 이러면서. 알아듣겠죠? 좋겠다 씨발 남 섬기는 게 순리라. 행복하냐 남 섬기는 게 순리라? 알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남 섬기는 게 순리야? 힘 약한 놈이 굽히는 게 순리인 거야? 무슨 여기가 무슨 뭐 자연의 무슨 뭐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는 무슨 우리 자연인인 거야 우리? 우린 인간이잖아. 그냥 뭐 힘 세면 좀 굽히고 힘 없으면 잡아먹고 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순리라고? 정말 좋겠다 그렇게 살아서. 개 돼지냐? 알았지? 그럼 개소리 짓거리는 애들이거든. 근데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4대적 유학. 다시 뭐라고? 남을 섬기는 걸 막 정당화시키는 막 썩은 유학이야. 그 유학자들이거든. 반면에 얘네들은 불교 세력들이 많고요. 또 풍수지리설. 서경으로서도 옮기자라고 얘기할 때 풍수지리설적 예언도 한 몫을 해요. 풍수지리 예언에 의하면 서경이 어때? 북진의 기상 우리나라의 어떤 어떤 기상이 세계로 뻗치는 어떤 그런 길지다 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풍수 지리설도 그 바탕에 있고요. 알겠습니까? 주장도 다릅니다. 개견파는 금나라, 좀 우리보다 힘센 금나라한테 뭐 하자? 사대하자. 이게 순리다. 알았지? 돼요? 뭐 무기 기부수에서 힘세면 굽히는 게 그게 기본 순리인 거야. 알겠죠? 이런 얘기 짓거리. 얘는 뭐라 그래? 개소리 떨지 마라. 우리 고구려의 후에 우리 고려가 언제 그딴 식으로 했었는가? 알겠죠? 113만 대군 수나라하고 싸웠던 고구려이며 알았죠? 60만 대군 우리 병력보다 최소 5배 이상 많았던 그 병력을 물리쳐낸 고구려 후손들이 알겠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짓거리는가? 금국을 뭐하자? 정벌하고 북진하자. 우리나라의 왕을 황제로 옹립하고 칭제하자는 거죠. 고려의 기상을 세상에 떨치자. 뭐 이런 얘기죠. 되십니까? 역사적으로도 서경파는 그래서 어디 계승의식이 투철해요? 그렇지. 고구려 계승의식이 아주 투철한 사람들이야. 근데 개경파는 달라요. 얘네들은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는 뭐 이런 얘기하면 설레설레 손소리를 쳐요. 알았죠? 에이 무슨 야 고려가 무슨 고구려를 계승 야 고려는 신라를 계승하는 나라요. 야 지금도 충분히 영토가 넓어진 거요. 무슨 뭐 위쪽에 대해서 미수복 지역의 인식 그딴 거 가질 이유 없어. 우린 고구려 후예가 아니라니까. 우린 신라 후예야. 신라의 후예. 통일신라 다음에 후상국으로 갖고 온 거 아니요. 우린 신라 후예요. 알겠죠? 이러고 말한다고. 이게 왜 이렇게 가는 거냐면 고구려를 계승하는 민족이다 이런 걸 자꾸 강조하게 되면 만주는 우리 땅이에요. 만주는 미수복 지역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지 저들하고. 싫은 거야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청천강 영흥만 정도까지만 영토가 갔어도 충분히 많이 간 거다. 우리 신라가 언제 여기까지 와봤냐? 이 정도면 됐지 뭐. 무슨 뭐 고구려 계승이라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면서 뭐 미수복 지역이 어쩌네 그러면서 괜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들지 말고 이 새끼들아. 알겠죠? 얘네 그 얘기 짓거려요. 그래서 얘네 어디 계승의식? 신라 계승의식을 내세운다고. 이 신라 계승의식을 듬뿍 담아 쓴 김부식이가 쓴 경주김씨야.
김부식이 문벌귀족이거든. 그 쓰레기 새끼야 김부식이. 알겠죠? 걔가 쓴 역사서 이름이 뭐야? 그게 삼국사기야. 삼국사기는 쓰레기라니까 쓰레기. 사료적 가치는 있어요. 근데 담고 있는 역사 의식 자체는 쓰레기라고 삼국사기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서경파들은 나름대로 고구려 계승의식을 다시 되살리고 진취적인 옛 고려의 모습을 초기 때 고려의 모습을 이어가려고 애를 썼는데 이 난이 결국 진압당합니다. 개경파극이야. 서경파가 그래서 진압당하고 그냥 이 썩은 시대로 계속 가는가. 저 개경에 있는 문벌귀족의 세상이 계속 그냥 이어가는가 싶었죠. 되십니까? 근데 몇 년 갔어? 딱 35년 가. 썩은 시대는 생각지도 못한 역사적 흐름으로 무너진다니까요. 이해되죠? 역사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알겠죠? 야, 이때는 얘네들까지 무너져 버리면서 저 문벌귀족을 누가 견제하고 저네들의 이 썩은 모습을 어찌 바꿀 수 있을지 난감한 상황이죠? 바뀐다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건으로 바뀐다니까. 알겠죠? 저번 시간 공부한 게 여기까지니까 잠깐 쉬었다가 오늘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 후기로 들어갑시다. 문벌귀족의 시대가 계속 이어질 것만 같았는데 딱 35년 갔어요. 35년. 이 문벌귀족들이 너무 기고만장했던 거죠. 자기네들이 뭐 서경파도 진압했겠다. 뭐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 문벌귀족들이 너무 기고만장한 나머지 무신들을 너무 무시했어. 왜 관리들 중에는 펜대 굴리는 무신 관리들도 있지만 왜 칼싸움하는 무신 관리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문벌귀족들은 다 문신 관리 아닙니까? 과거나 음소를 통해 진출한 애들이니까 펜대 굴리는 무신 관리들이겠지. 그지? 무신들을 너무 무시했던 거야. 자기네들 세상이니까 견제가 안 되니까 새끼들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 그지? 연회가 있었던 날 무신들을 하고 술을 먹는 자리에서 개무시를 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됩니까? 그래서 이때 무시를 당했던 무신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정변 일으킨 겁니다. 그냥 궁궐 한복판에서 도륙내버렸어요. 피바다였다니까 궁궐이 피바다. 알아듣겠지. 그리고 무신들이 그 당시 문신관리 이 문벌귀족 새끼들 싸고 돌던 왕 의종을 거제로 유배를 보내버리고요. 새로운 왕을 한 사람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왕은 뭐로 만들어 놓고 그냥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다 뒤에서 권력 쥐고 조종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무신집권기예요. 그래서 후기를 여는 시대에는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뒤흔드는 무신집권기가 되겠습니다. 됩니까? 어떤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휘둘렀느냐? 몇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중부라는 사람이 권력을 쥐고 흔들었었고요. 그 다음은 경대승, 그 다음은 이의민, 그 다음은 최충원, 그리고 최충원의 아들 최우, 최향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갑니다. 권력이. 되나? 이건 하나 알아두자. 이때 당시 왕이 있어 없어? 있어. 얘네가 왕은 아니야. 얘기했잖아. 무신들 저 문벌귀족 싸고 놀았던 의종이란 왕을 거제로 유배를 보내고 자기네들 말 잘 듣게 생긴 사람 한 사람 왕실 혈통으로 한 사람 갖다가 왕으로 앉혀놓고 자기들이 뒤에서 조종한 거야. 자기들이 왕이 된 건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이네들은 왕은 아니에요. 이해돼? 위에 왕은 따로 있습니다. 알겠지? 근데 이 왕은 사실상 뭐야 그냥? 허수아비야. 실권이 없어. 얘네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애야. 이해되죠? 근데 뭐 이상한 거 안 보여? 왜 이렇게 권력이 계속 뒤바뀌어? 안정이 안 되니까. 그지? 권력이 처음에 경대승 갔는데 경대승 정중부가 권력 잡았는데
그 부하였던 경대승이가 쿠데타로 권력을 바꿔요. 근데 경대승도 오래 못 가고 부하였던 이음인이가 또 쿠데타를 일으키거든요. 이음인도 오래 못 가고 부하였던 최충원이가 또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 이음인이가 있었던 요 시대까지 이렇게 시대가 안정이 안 되고 계속 쿠데타가 일어났던 이유가 있어. 뭐 때문에 그러지 이거? 정치를 누구끼리 다 했어? 그 무신들끼리 다 했어. 야, 솔직히 무신이 정치를 알아? 야, 무신들이 경제를 아니? 쟤네가 외교를 알아? 쟤네가 무슨 뭐 복지 무슨 뭐 이런 정책이라는 걸 할 줄 알아 쟤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 아니야. 맨날 앉아고 칼싸움밖에 더 있어 쥐네가 총싸움하고. 알았지? 쥐네끼리 모여갖고 정치 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나라 꼬레지가 개판이지. 새끼 저눈 초점 없는 거 봐. 그래서 이때 당시는 어디서 정치를 다 했느냐? 정종부 경대승 이음인 시절에 정치 이 최고 기구는 도방이라는 기구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도방. 아, 미안하다. 정방. 아, 중방. 다시 뭐라고? 중방. 여기에서 정치를 다 해서 중방. 중방이 뭔데? 무신 최고 합의 기구야. 다시 뭐라고? 중방이라는 기구는 무신들, 장군들끼리 모여갖고 합의를 이루어내는 무신 합의제 기구야. 알았지? 장군들끼리 모여갖고 합의하는 중방이라는 기구에서 여기서 결정하면 모든 정책이 다 시행되고 그랬어, 이때. 이해되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중소문화성, 상서성, 이부호부, 예부형부 다 있으나 마나한 기구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네들끼리 원탁회의하는 칼 올려놓고 원탁회의하는 장군회의였던 중방에서 모든 정치를 다 했다는 거야. 아, 알아듣겠죠? 야, 그러니 백성들의 삶이 안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경제 개판이고 민생 개판이고 정치 기강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났겠지. 그러니까 쿠데타가 나는 거야. 안정이 안 되니까 시대가. 이해됩니까? 이 정중부 경대승 이음인 때까지 계속 그래요. 알았죠? 무신끼리 정치하다 보니 시대가 안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뭐가 일어난다? 쿠데타, 하극상이 계속 나는 거야. 그지? 요때로 우리가 무신집권기 1기 뭐라고 부릅니까? 하극상의 혼란기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하극상의 혼란기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 정치 기강은 어땠겠어? 문란했겠지. 제대로 된 정치 조직이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중방이라는 그 장군들 원탁회의에서 그냥 모든 회의 경제 정책이고 모든 군사 외교 정책이고 모든 걸 다 결정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해됩니까? 썩은 거지 뭘. 알겠지? 거기에다가 민생도 어떻게 됐겠어? 파탕지경이었겠지 뭘. 그래서 계속 하극상이 나는 거야. 밑에서 계속 쿠데타가 나는 거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최충원이가 권력을 잡는 이 시기가 되니까 어때? 쿠데타가 안 일어나죠. 최충원 다음으로 권력이 누구한테 갔다고요? 최충원 아들 최우. 그 다음은 그 동생 최향. 이렇게 이어간다. 그러니까 최시정권으로 쭉 가. 그냥 최시정권으로 계속 이어가. 아니 왜 그 뒤로는 쿠데타가 안 나? 최충원이가 대가리가 좋은 놈이야. 나봐. 자기도 이음인 부하였다가 이음인 몰아내고 왕이 되긴 했는데 그 최고 자리에 오르긴 했는데 최충원이가 권력에 딱 올리자마자 최충원이가 생각한 거지. 나도 우리 선배들처럼 이음인이나 경대승이나 정중부처럼 계속 그냥 장군들끼리 정치 다 하고 이랬다가는 나도 무너질 거다. 문신관리 똑똑한 애들을 뽑아서 같이 해야 된다 이거. 이해됩니까? 아니 무슨 장군들이 칼싸움이 나지 뭐 경제를 알아 뭐 외교를 알아. 우리끼리 뭘 다 하려 그러면 당연히 나라 꼬라지 개판 나고 나라 꼬라지가 개판 나면 쿠데타 명분이 생기니까 언젠가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최충원은 권력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기구가 과거 시험을 제대로 다시 정비해가지고 제대로 과거를 다시 치르기 시작해요. 뭘 뽑겠다는 거야? 똑똑한 인재 뽑겠다는 거 문신들. 내 말 이해됩니까?
그리고 과거 시험에 합격한 애들,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인재들, 이 문신들을 어디다가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거기다 같이 넣어. 그리고 자기네 집안 사람들하고 과거를 통해 뽑힌 똑똑한 인재들하고 얘네들을 섞어 별도의 최고 기구를 따로 하나 만들어. 여기서 정치를 다 했어. 아무래도 인재들이 많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전책들이 많이 나왔겠지, 그지? 그 기구 이름이 뭡니까? 최씨 정권 시기 때부터 있었던 최고 기구. 최씨 집안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과거를 통해 올라온 똑똑한 인재들, 얘네들도 같이 등용돼 있는 교정도감이라고 불러. 뭐라고 한다고? 그 기구 이름이 교정도감이야, 교정도감. 최씨 정권 시기 때 최고 통치기구. 특징적인 건 앞에 있는 시대 때처럼 장군들끼리만 모여갖고 정치하는 기구가 아니야. 과거를 통해 올라온 인재들도 같이 들어있는 기구야. 알아듣겠죠? 그리고 정방이라는 기구도 하나를 만들거든. 정방은 뭐냐면 인사권 전담 기구야. 다시 뭐라고? 인사권 전담 기구야. 인사권 전담. 인사가 뭐죠? 인사? 바우 이렇게 인사야? 새끼야? 너 그러면은 어디 뭐 삼성전자 인사과 들어가면 인사 잘하면 바우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하면 되는 거야? 인사과 가는 거야? 응? 너 개그하는 거야 지금 새끼야? 인사가 뭐야?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거니까 사람을 뽑고 자르고 승진시키고 강등시키고 이거 하는 게 인사과가 하는 일이야. 아이 무식한 새끼들아 인사과가 뭔지도 몰라야지. 응? 나 참. 나중에 명함 내밀었어. 아우 삼성전자 인사팀에 계시네요. 인사 잘하시겠어요? 왜? 쓰레 새끼야? 이 정방이라는 기구는 인사 전담 기구야. 잠깐만. 원래 관리를 뽑고 자르고 승진시키고 누가 하는 거죠? 야, 고려가 왕정국가 아니야. 그럼 왕정국가면 관리 뽑고 자르고 승진시키고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왕이 하는 거야, 왕이. 최종 결정권자는 왕이라고. 근데 왕의 허락 없이 그냥 임명할 수 있는 기구로 따로 만든 거라니까. 그러니까 정방이란 기구를 따로 만들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왕의 권력을 더욱더 약화시키겠다는 거야. 이때 왕이 허수아비기는 했어도요. 그래도 관리를 뽑을 수 있는 권한, 인사권 정도는 가지고 있었거든. 그거 떼낸 거야. 알아듣겠죠? 최씨 정권 때부터는요. 왕한테 아예 결제도 안 들어가요. 관리 뽑을 때도 아예 결제도 안 맡아요. 왕한테. 정방에서 그냥 임명할 수 있어요. 따로.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방 그러면 인사권 전담기구인데요. 왕권으로부터 인사권까지 완전히 독립시켜 떼낸 거야. 알겠죠? 그리고 자기가 정방 차지하고 다 쥐고 흔들려고 했던 거죠. 되십니까? 딱 기억해도 최씨 정권의 정치적인 권력 기반이 되었던 기구 두 가지가 교정도감과 정방이야. 다시 최씨 정권의 정치적 권력 기반 기구가 되었던 게 뭐라고? 교정도감과 정방이야. 최씨 정권이 인사권을 쥐고 흔들 수 있었던 기구가 정방이 되겠고요. 최씨 정권 때 문신관리들도 함께 뽑아들인 최고 통치기구는 교정도감이야. 알겠죠? 이 두 개가 최씨 정권 정치적 기반 기구라고 보시면 돼. 알았지? 근데 이 사람이 대가리가 잘 돌아가잖아. 나 봐. 어이! 얘네 권력 계속 지금 쿠데타로 무너진 거지. 그지? 경대승이가 정중부 무너뜨릴 때 군사 쿠데타 일으켰죠. 이의민이가 경대승 무너뜨리고 권력 잡을 때 군사 쿠데타 일으켰죠. 최충원이 자신도 이의민이 끌어내릴 때 군사 쿠데타로 권력 잡았다고. 그럼 자기가 무너진다면 군사 쿠데타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이해 안 돼? 되지.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는 법입니다. 알았지? 최충원이는요, 자기도 군부 쿠데타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자기 사병 조직을 막 키웁니다. 뭘 키운다고요? 자기 집안에, 이때는 사병 소유가 가능했어. 집안도 귀족 가문들이 다. 사병 규모를 3,000명까지 늘려요. 사병 운영기구 이름이 도방이거든. 다시 뭐라고? 도방이 뭐라고? 개인 집안마다 있는 개인 병사 운영기구를 도방이라 그래. 근데 최씨 집안 도방은 크게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그래.
3,000명을 운영하는 기구였으니까. 사병 조직으로. 알았죠? 아니, 최씨 정권을 지키는, 최충원이를 지키는 특수 보디가드, 특수군이 따로 있었대. 특별부대. 자기네 특별 보디가드가 따로 있었다고. 이 도박 말고도. 알겠죠? 그 이름이 뭐야? 삼별초야. 다시 뭐라고? 애들이 삼별초가 무슨 뭐 국가의 군대인 줄 알아. 꺼지세요. 국가 군대 아니에요. 삼별초는 무슨 부대예요? 최씨 집안의 사병부대예요. 알겠어요? 알겠죠? 야, 그럼 뭐 삼별초가 마지막에 몽고하고 싸웠다 그러죠? 몽고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삼별초. 최씨 정권을 무너뜨렸던 애들하고 싸우려고 했던 거야. 내 말 이해돼요? 어? 집안 사병 조직이거든, 이거. 알았지? 어쨌든 최씨 정권은 그래도 아들로 동생으로 계속 권력을 이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로부터? 정치적 기반기고 교정도감을 통해서 똑똑한 인재들과 같이 정치를 했고요. 정방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인사권을 독차지했고요. 그리고 군사적 기반기구로서 도방과 특수군 삼별초까지 운영하면서 이렇게 튼튼하게 자기 권력 기반을 다져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랫동안 권력을 이어갑니다. 아들로 이어가면서. 아,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요 시기를 뭐라고 불러? 최씨 정권 2기. 최씨 안정기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최씨 안정기. 아, 물론 이게 민생이 안정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최씨 정권 시기 때는 전반적으로 민생은 다 그지야. 알았지? 민생이 안정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조금 안정됐다. 알겠죠? 그런 뜻입니다. 알았나? 좋아요. 그러다가 최후급 무렵으로 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몽고가 쳐들어옵니다. 누가 쳐들어온다고요? 몽고가 쳐들어와. 얘들아, 몽고가 고려 쳐들어왔을 때 고려는 무신집권기였어. 무신집권기 중에서도 최씨 정권 말기야. 그때 몽고가 쳐들어온다고. 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때, 이때가 딱 시기가 몇 세기야? 13세기. 누구? 몽고. 이들이 세운 나라 이름은 원나라가 되시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몽고 원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기 그러면 이제 최씨 정권은 몽고하고 뭐 하다가 처음에는 싸우려고 안 했었어. 근데 나중에 1차 침공 때까지는 어떻게 그냥 버티다가 2차 침공 때 결심을 하죠. 뭐 하기로? 짱짱하게 버티고 싸워보기로.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깁니까? 몽고 애들이 배를 못 만들거든, 니미를. 알겠죠? 섬으로 가야 되겠다. 어디? 강화도로 간 거 아니야. 그리고 강화도에서 뭐 한 거야? 40년을 싸워요, 버티면서. 이해됩니까? 몽고하고 40년을 싸워. 그때 계속 최씨 정권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대몽 항쟁기라고 불러. 근데 니네 느낌이 안 오냐? 40년을 몽고하고 항전했다 그러면 40년이면 니미럴? 그죠? 야, 니네 지금 너 몇 살이야, 너? 깜찍아. 10. 그렇죠. 니 지금 살아온 날보다 2배보다 더 살아야 돼, 6년을. 그래야 40년이야. 알겠죠? 그 40년을 뭐 했다고? 싸운다고. 이해됩니까? 이 대몽항쟁기야. 알았지? 몽고하고 싸우는 과정에서도 몽고 1차 침공이 있었고요. 몽고 2차 침공이 있었고요. 몽고 3차 침공이 있었죠. 1차로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몽고가 1차 침공했을 때, 이때 어떻게 했대? 박서 장군이라는 사람이 귀주성에서 짱짱하게 항전을 펼칩니다. 그 귀주대첩이 있었던 위치는 거기야. 근데 거기는 귀주성 일대에서 몽고군과 맞서가지고 성문을 함락당하지 않고 계속 버텨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실제로 몽고 입장에서는 귀주 국경지대 귀주성 일대를 함락을 못 시키니까 그 많은 병사로도 이거 함락을 하나를 못 시키니까 그렇다고 뒤에 멀쩡한 고려성을 놔두고 쳐들어갈 수는 없는 거야.
아, 그잖아. 후방에 고려 병력을 놔두고 쳐들어갔다가 나중에 혹시 들어갔다가 고려하고 싸우다가 자기네가 좀 질 것 같다. 그러면 이때는 후퇴도 못 한다는 얘기야, 이거. 돼, 안 돼요? 항상 전쟁의 전법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뒤에 병사를 두고 앞으로 달려가는 건 미친 짓이거든. 내 말 이해됩니까? 아, 돼요, 안 돼요? 야, 적진을 쳐들어가는데 병사가 이렇게 병사가 있어. 근데 여기 있는 병사를 그냥 패스하고 안으로 그냥 치고 들어가요? 둘러싸여갖고 뒤질라고? 맞아요, 틀려요? 후방에 적을 남겨두고 들어가는 법이 어딨냐고. 나 혼자 그냥 자살하겠다고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알겠죠? 안 되죠. 그래서 귀주성을 하려고 못 시켜갖고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박서 장군이 짱짱히 버티는 바람에 그냥 돌아갑니다. 1차 때는. 알았죠? 물론 몽고가 공무를 요구를 조금 더 해주면은 그냥 이쯤에서 요번엔 물러날게 그런다고. 알았죠? 고려가 콜해가지고 공물 내는 액수만 조금 더 증액하기로 하고 돌아가게 돼요. 근데 몽고가 그렇게 결심하게 된 건 뭐였어? 그런 타협안을 제시한 적이 없단다, 몽고는. 왜? 박서 때문에 그래. 그렇겠지. 어마어마했지. 2차 침공 때 이때 뭐 한 거야? 수도를 옮긴다고. 어디로?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는 거야. 수도를 옮기는 거야. 무슨 결심한 거야? 짱짱하게 한번 싸워보자, 몽고하고. 끝까지 버텨보자. 알겠지? 이 결심을 이때 한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왕실과 최시정권은 지금 강화도로 들어갔고 병력을 데리고 들어갔고 국내에 남아있는 병사들과 국내에 남아있는 민중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40년간 몽고하고 싸워요. 야, 그럼 조정신료들하고 최시정권은 지금 어디가 있어? 강화도가 있잖아. 그리고 국내에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하고 국내에 남아있는 병력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누구하고? 몽고하고 막 싸우는 거라니까. 그럼 조정은 강화도에 가 있는 조정은 그래도 응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니미럴 맞아 들려. 힘내라. 뭐 응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아, 맞아 틀려요. 맞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대? 부처님께 그렇게 빌었다잖아. 도와달라고. 불경 편찬하면서. 너무 열심히 빌었네요. 몇 장을 만들었대? 불경을. 8만 장을 만들었대. 그게 바로 뭐야? 팔만대장경이야. 알겠죠? 팔만대장경 왜 조판한 거야? 부처님 좀 도와달라고. 몽고가 쳐들어왔는데 저거 좀 어떻게 좀 부처님께서 좀 도와주시라고. 알겠죠? 그거 편찬한 거야, 그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하고 뭐 해요? 열심히 응원해요. 그게 바로 뭐였어? 8만 대장경 조판이 되겠어. 그리고 싸움은 누가 했다고? 40년간 싸운 건? 남아있는 병사들과 민중들이 중심이 돼서 싸운 거라고. 이해 안 되냐? 그러다가 40년 정도 짱짱하게 버티니까 몽고도 지쳤어. 아, 징해. 자기네가 유럽까지 다 먹어봤는데, 야, 이런 나라가 없는 거야. 알겠지? 뭐 합니까? 협상 제의합니다. 알았지? 야, 고려는 그래, 안 먹을게. 식민지 시키지 않을게. 우리가 식민지를 점령하거나 이러지 않을게. 그냥 사위하자, 사위. 뭐 하자? 사위하자, 사위. 우리 사위. 나 장인, 너 사위. 몽고왕하고 그 고려왕하고 우리 몽고 공주하고 이렇게 결혼시켜가지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그 장인어른 역할은 할 테니까 우리 장인 사위 정도 하자. 부마국 해라, 부마국. 무슨 국? 부마가 뜻이 뭐 부마. 아휴. 왕의 사위를 부마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 왕의 사위를 부마라 그래. 그래서 왕의 사위를. 알겠죠? 돼요? 그래서 부마국이 되기로 한 거야. 되죠? 근데 이때 최시정권은 이걸 반대했었어. 최시정권은 쟤네가 지금 이 정도 제안한 거는 쟤네도 지만큼 지쳐서 그런 거다. 좀만 더 버티면 된다. 우리 부마국으로 갈 필요 없다.
알았죠? 그랬단 말이지. 근데 강화도에서 쿠데타가 난 거야. 이때 당시 몽고하고 내통했던 애들이 뭐 한 거야? 쿠데타 일으킨 거야. 알겠죠? 최시정권 뭐 하겠다? 무너뜨리고 그냥 몽고하고 손잡고 부마고 가겠다 하는 대신들이 모여갖고 강화도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그래서 쿠데타가 나면서 최시정권이 몰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최시정권을 무너뜨렸던 걔네들이 몽고한테 빌붙어갖고 결국 부마국이 된 거야 이때. 그래서 다시 수도를 어디로 환도?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결국 우리는 부마국이 된 것이죠. 됐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뭐냐면 처인 부곡성 전투라든가 충주성 전투라든가 다인철소에서의 승리라든가 이때 몽고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겼던 전투들이거든요. 알겠지? 근데 이런 전투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 관군, 정부군 중심 싸움이 아니야 이게 전부. 누가 싸웠던 거야 이거? 민중들이 싸워서 이긴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몽고하고 싸운 건 누구였구나. 민중 중심이었구나. 민중 중심의 대몽항전이 주를 이뤘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부는 지금 강화도 가서 응원만 해.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대부분의 대몽항전이 민중 중심으로 일어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별초 항전이라고 들어봤죠? 처음 들어봐 그것도? 지금 요 최시정권 무너뜨렸잖아. 누가? 강화도에서 지금 몽고한테 빌붙었던 그 새끼들이 지금 최시정권 무너뜨린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자 누가? 최시정권의 사병이었던 삼별초가 항전한 거야. 누구한테? 최시정권 무너뜨린 그 느자고 없는 새끼들. 걔네한테 항전한 거거든 사실은. 근데 얘네들은 누구하고 연계돼 있어? 그치 몽고 등에 업고 있는 애들 아니야. 몽고하고 같이 진압하러 간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삼별초 항전이라는 것도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해돼요? 이제 뭐로 들어갑니까? 원간섭기로 갑니다. 이해돼요? 항복했으니까 수도 개경으로 다시 옮기고 이제 몽고한테 많은 간섭 받으면서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알겠습니까? 원간섭기는 시대 성격 뭐로 묶으시면 되겠어? 야, 막 자랑스럽고 막 떳떳한 시대겠냐? 졸라 비굴하고 막 그런 시대겠냐? 그치, 자주성 상실기야. 이때 당시 고려 왕은요, 왕자를 출산하면 무조건 어디로 보내야 했어? 외할아버지 몽고한테 보내야 했어. 다시. 뭐라고? 외할아버지 몽고. 내가 얘기했죠. 고려 왕의 부인은 무조건 누구였다고? 일어서. 몽고 왕의 부인은 누구였다고? 고려 왕의 부인은? 몽고 공주였다니까. 그래서 장인 사위 맺기로 한 거라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외할아버지 나라인 누가? 몽고가 데려가서 애를 키워요. 고려 왕자들을.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 고려 왕자들 중에서 가장 자기네 말 잘 듣게 생긴 놈을 다음 왕으로 임명해가지고 다음 왕으로 내려보내요. 알겠죠? 물론 그냥 내려보내진 않죠. 몽고 여자하고 결혼시켜갖고 내려보내죠. 항상 고려는 부마여야 되니까. 사위여야 되니까 몽고에. 내 말 이해됩니까? 알았지. 그래갖고 내려와서 또 여기서 그 몽고 공주하고 이 고려 왕자였다 왕대네하고 와서 하다가 또 아들 낳으면 다 몽고로 가서 크는 거야.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놈 한 놈 골라가지고 몽고 공주하고 결혼시켜 또 다음 왕으로 내려보내는 거야. 이런 식이야. 왕 이름 앞에다가 뭘 붙여놨대요? 충이란 말을 붙여놨대. 이 미친 거야. 왕 이름 앞에는 충이란 말이 붙으면 안 되는 거야. 야, 왕은 충성을 할 자야, 충성을 받을 자야. 왕이 충성을 할 사람이야? 받을 사람이죠. 근데 왕 이름 앞에 무슨 충자를 붙여.
충무공, 충성스러운 무인 막 이런 말에 신한테 붙이는 말이야. 어디 왕한테 충자로 붙여. 이해돼요? 근데 고려 왕 중에 충자가 붙는 왕이 7명이 있거든. 그 시대가 딱 원간석기라고 보면 돼. 이해되죠? 그래서 이때는 충열왕, 충목왕, 충덕왕 막 이래요. 알겠죠? 왕 이름 앞에 열렬히 충성하라고 충열왕이야. 이해돼야 안 돼요? 충성을 최고 덕으로 하는 왕이라고 충덕왕이야. 미치겠다니까. 이해되죠? 맹목적으로 충성하라고 충목왕이야. 막 이런 식이야. 그리고 고려는 뭐였다? 몽고의 부마국으로 전락했던 거죠. 이때 몽고가 고려 땅도 뺏어가요. 고려 땅도 뺏어갔어. 어디? 하나만 기억해. 쌍성 총관부. 다시 뭐라고요? 쌍성 총관부 지역은 우리나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당시 이제 고려 영토가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알겠죠? 여기는 요쪽 땅이 쌍성 총관부 땅이에요. 여기. 요 땅이 원래 고려 건데 이걸 몽고가 가져가 버려요. 뭐 하려고? 몽고 군대 주둔시키려고 여기다가. 왜냐하면 고려는 자기네가 지금 완전히 병합한 게 아니잖아. 맞지? 왕이 아직 군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따로. 그러니까 언제 반란 일으킬지 몰라 고려는. 그러니까 계속 뭐 해야 돼? 상시적으로 바로 위에다가 군대를 주둔시켜도 압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쌍성총관부라고 하는 요 천령 이북 땅을 가져간 다음에 여기에다가 계속 몽고 군대를 상시 주둔시킨다고 얘네들이. 이해됩니까? 그 다음 이때 당시 내정 간섭. 무슨 간섭? 고려의 정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뭔 짓을 했대?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또 만들어. 뭘 만든다고? 얘들아 이 정동행성이 되게 재밌어. 정동행성은 원래 처음에 만들었을 때 목적은 일본 원정 떠날 때 동원하려고 만든 기구야. 야, 몽고가 우리나라 먹고 그 다음에 어디 먹고 싶어 했겠어? 아니 고려 먹고 나서 어디 가고 싶어 했겠어? 아 일본이지 뭘. 이해 안 돼? 아니 고려 먹으면 밑에 일본 있잖아 지금. 일본을 가고 싶은데 몽고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 뭐야? 아 몽고는 내륙 초원 국가잖아. 뭐를 못 만들어? 배를 못 만들어 니미를. 알겠죠? 그럼 일본은 어떻게 가? 고려 도움이 절실하지. 고려에다가 정동행성이란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일본 원정에 필요한 물자나 인력을 동원하는 기구를 만든 거야. 그래서 정동행성에서 계속 고려 남자들을 병사로 착출하고요. 고려인들에게 부역을 지워가지고 전부 배를 만들게 하고요. 그런 원정 수탈기구, 일본 원정 수탈기구, 그게 바로 정동행성이란 기구라고. 알겠죠? 근데 일본 원정 성공 실패. 왜요? 왜 실패해요? 왜? 뭐 때문에? 실제로 배 타고 갔거든? 태풍을 만나. 2번 갔거든? 2번 다 태풍을 만나. 태풍 만나가지고 배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요. 알겠죠? 그 일본 애들도 소식을 들은 거야. 이해되죠? 몽고가 쳐들어온다고 우리 쪽발이들 막 무서워가지고 막 해안가에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었겠지. 근데 막 부서진 배 잔해가 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말이 막 떠내려오고 몽고 군사하고 고려 군사하고 시체가 되어서 막 떠내려오고 막 이질을 한 거거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니네 그 알고 있냐?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됐대. 자기네들은 자연신이 지켜준다. 누가 지켜준다? 일본은 우리 자연신이 지켜준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대. 이해되냐? 어떤 자연신? 어떤 자연신? 아, 몽고 침공을 누가 막았다고? 뭐가 막았다고? 그건 무슨 신이야? 바람. 알겠죠? 지금도 이걸 신국사상이래, 신국사상. 자기네들은 신께서 지켜주는 신의 가호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
무슨 신? 바람의 신. 알겠죠? 그 뭐라 그러는지 알아? 얘 카미카제야. 그게 뭐라고? 카미카제야. 카미카제가 얘네가 믿는 바람신이라고. 카미카제 특공대 할 때 그 카미카제 바람 타고 가잖아. 비행기. 쓰리 새끼야. 알겠죠? 왜? 그거야. 알았어. 우리 토토로에 보면은 바람이 고양이 열차로 나오죠, 이렇게. 어쨌든 됐어요. 야, 그럼 정동행성은 일본 원정에서 우리가 그 원정을 실패했으면 정동행성을 없애야 될 거 아니야. 더 이상 일본 원정 갈 이유가 없으면 이제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새끼들이 안 없애요. 이걸 계속 유지시키면서 뭐로 바꿉니까? 고려의 정치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구로 변모시켜. 알겠죠? 그래서 정동행성은 초창기 때하고 나중에 하고 목적이 달라. 처음에는 무슨 기구였고? 일본 원정 수탈 기구였고, 나중에는 뭐로 바뀌어? 내정 감시 감독 기구로 바뀌어. 이해되죠? 그게 여기 있는 정동행성이란 기구가 되겠어. 됐습니까? 좋아요. 그리고 몽고에서 고려에 보냈던 사신을 뭐라 그러냐면 다루가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다루가치. 왜 몽고 말로는 뒤에 치자가 붙잖아요. 다시 뭐라고요? 치자가 붙잖아요. 그러면 이 치자는 어떤 직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보통 치라고 붙여요. 다시 뭘 뜻할 때? 직업 같은 걸 말할 때 보통 뒤에다 치자. 전문가, 직업 이런 걸 말할 때 뒤에 치자를 붙여요. 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말이 벼슬아치 이런 말이죠. 지금 우리 벼슬아치 이런 말 쓰죠? 양아치. 알겠죠? 이건 이제 빗대 갖고 비꼬아서 말하는 거죠. 그죠? 그지? 어쨌든 여기 있는 요 다루가치는 몽고에서 보냈던 사신이야, 사신. 알겠죠? 졸라 싸가지 없었대요. 맨날 고려왕 앞에서 거드름 피고 맨날 반말하고 다리 꼬고 앉아있고. 이해되죠? 의문사를 많이 당했다는 기록도 있어. 다루가치가 의문사로 많이 죽어요. 신기하죠? 고려 왔다가 살아 돌아가지 못하고 의문사. 근데 왜 의문사로 죽일까? 고려가 죽였을 거야. 대놓고 죽이면 어떻게 해? 몽고가 보낸 사신을. 알겠죠? 어떻게? 쥐도새도 모르게 의문사로 죽이는 거죠. 알겠죠? 원래 가지고 계시던 당뇨가 도져서 막 이렇게, 그죠? 그랬대. 어쨌든 다루같이 뭐 이런 내정 간섭 이런 것도 있었다. 되십니까? 좋아요. 원간섭기 때 왕 이름 앞에 충자가 붙지, 영토도 뺏겨서 쌍송총관부 지역에 몽고가 군대까지 주둔시키고 압박하지,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나중에 내정간섭 기구로 만들어 계속 감시하지, 그지?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자원 수탈도 심각했어. 특히나 뭐 할 때 자원 수탈이 많았대? 일본 원정시 그렇게 인적 물적 수탈이 많았다는 거야. 돼요? 일본 원정시 수탈했던 거 말고도 정기적으로 그렇게 여자들을 끌고 갔대요. 1년에 500명씩. 몽고 성놀이개로 삼으려고. 알았지? 그 뭐라 그래요? 공녀라 그러죠, 공녀. 특산물이었다니까, 여자가. 미친, 그죠? 그래서 이때 고려의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딸내미 몽고에다가 보내고 싶겠냐, 그지? 그래가지고 뭐 했대? 일찍 시집 보내버리는 거야. 설마 유부녀를 데려가진 않을 거 아니야. 맞지? 딸내미 곱게 키워가지고 그 몽고로 보내고 싶겠냐. 그냥 한 14살 이 정도 나이 되면 그냥 옆집에 시집 보내갖고 내 옆에 두고 있어야지, 그냥. 알아듣겠죠? 옆에 있는 개똥이가 조금 얘가 띠래 보이긴 해도 근데 얘가 착하잖아, 걔는. 이해되죠? 우리 옆집에 두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때 공녀하고 관련돼서 조혼풍습이 나왔다는 거야. 무슨 풍습? 조혼풍습이 나왔다는 거야. 조혼할 때 조가 무슨 족자겠어? 일을 쫓아지. 그러니까 조혼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씹어내는 풍습이야. 그래서 한동안 고려에 소녀 다음은 뭐였어? 유부녀야. 아가씨가 없어. 소녀 다음은 아줌마. 뭐가 없다? 아가씨가 없어. 아가씨가. 알겠지?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아이고, 이런 썩어 빠진 이런 시대가 계속 갈까요? 그래도 이거를 나름대로 수습하고 끝장낸 인물이 있겠지, 그지? 그게 누구였대? 공민왕이야. 누구라고? 1351년 고려 왕이 된 인물인데요. 공민왕은 고려 왕자였어요. 어린 시절 어디서 컸겠어요? 몽고에서 컸겠죠. 원에서 컸겠죠. 그리고 이때 당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망나니 짓을 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왜? 몽고 입장에서는 아주 똑똑하고 자주성 넘치고 아주 강건한 이런 인물을 고려 왕으로 임명해 내려보낼까? 그럴 리가요. 어떤 놈을 내려보내고 싶겠냐? 그냥 놀기 좋아하고 능력도 없고 맞죠? 요런 놈 내려보내야지. 똑똑하고 뭔가 기상이 넘치고 막 이런 애 보내면 안 된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공민한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몽고에서 개 망나니 짓을 해요. 맨날 여자 끼고 놀고 맨날 술 퍼먹고. 그래서 몽고 눈에 들죠. 너라면 됐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고려 왕으로 임명돼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때 당시 고려의 실권을 쥐고 있는 인물들은 누구였을까? 왕은 이렇게 개쓰레기들 갖다가 왕으로 임명해서 내려보내는 거고요. 고려의 실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애들은 몽고에 빌붙어서 권력을 잡은 애들이 있어. 요때 왜, 3차 침공 요때, 3차 요때, 쬐시저거 무너뜨리고 몽고한테 빌붙었던 걔네들 있죠? 그네들 플러스, 이때 몽고의 연줄이다 가지고 나름 고려의 권력가가 된 애들이 있어. 다 무슨 파야? 친원파죠. 일제시대 친일파 같은. 알겠죠? 그런 애들이 있어. 걔네들이 이때 당시 실권자들이야. 걔네를 뭐라고 불러? 권문 세족이라고 불러. 권문 세족은 그냥 쉽게 풀면 친원파예요. 친일파 친구 친원파야. 몽고한테 빌붙은 새끼들이야. 알겠죠? 얘네들은 불교를 숭상하는 세력입니다. 무슨 세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역사 통틀어 불교가 가장 썩었을 때가 언제야? 원간섭기 때 불교가 제일 썩어요. 저 완전 쓰레기들이거든 저거. 근데 쟤네들이 이때 불교를 숭상하는 세력이다 보니까 스님들이고 뭐고 전부 자기네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막 이런 활동만 하게 하고 말이야. 절에서 막 스님들하고 같이 기생불로 놀고 막 지랄했다니까. 알겠죠? 가장 세속화되는 시기가 이때야. 어쨌든 불교 세력입니다. 이네들은요 어느 정도로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냐면 권문세족 가문들이 가지는 땅은 산과 하천을 경계로 나뉘었대. 다시 뭘 경계로 나뉜다고? 산과 하천을 경계로. 차량산맥 이남 지역은 기씨 집안 땅 뭐 이런 식이야. 규모가 무슨 뭐 이렇게 건물 한두 개가 아니야. 뭐 이렇게 시군 하나가 아니야. 그냥 도 단위를 방불한다니까. 이게 방불케 한다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정도의 규모로 땅을 소유했던 미친 새끼들이에요. 왕위에서 군림했던 놈들이니까. 왕은 허수아비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얘네들은 대농장을 경영했었죠. 다시 뭐라고요? 대농장은 뭐야? 산과 하천을 경계로 소유한 말도 안 되게 넓은 토지야. 이런 것들을 경영하고 막 그랬지. 됐습니까? 당연히 자기네 자손들을 전부 음서제도를 통해 무시험으로 다 불러들여가지고 정계를 다 장악하고 지랄했던 애들이야. 이해됩니까? 어쨌든 공민왕은 지금 어떻게 했어? 개차반 해가지고 몽고 눈에 들었죠. 몽고가 너라면 됐다. 알겠죠? 이 정도의 쓰레기라면 고려왕으로 합격 이래가지고 뭐 해서 공민왕을 내려보낸 거야. 이해되죠? 그리고 공민왕은 내려와서 뭐 합니까? 이네들을 쓸어버리고 몽고로부터도 완전히 자주성을 되찾는 사람이야. 이 양반이.
알아듣겠죠. 자, 어떻게 하나 볼게. 국민당의 정책은 딱 두 개 정도로 나누시면 돼요. 하나는 대내적으로 왕권을 다시 강화시키는 정책입니다. 왕이 완전 지금 허수아비거든요. 누가 실권 다 쥐고 있고요. 권문세족이 다 쥐고 흔들고 있고 왕은 사실 허수아비 같은 존재잖아. 왕권을 다시 확립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지금. 알겠지? 또 하나는 원나라를 몰아내고 우리 자주성을 되찾아야죠.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반원 자주 정책. 이 두 가지의 이제 정책을 펴게 되죠. 됩니까? 먼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잖아. 지금 조정종기 대다수가 다 저 친원파 권문세 쪽 저 쓰레기 새끼들로 다 가득 차 있는데 쟤네하고 대적할 세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과거제를 정비합니다. 뭘 정비한다고요? 그래서 과거제를 정비해서 자기를 뒷받침할 세력들 그리고 실무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막 뽑아들이는 거야. 그네들이 이때 뽑혀 올라온 누구야? 신진 사대부들이야. 얘네가 나중에 왕권을 뒷받침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국민왕 때 이때 올라온 애들이 바로 신진 사대부가 되겠습니다. 이네들은 성리학자야. 다시 뭐라고? 성리학자야, 성리학자. 과거를 통해 올라온 애들이고요. 잠깐만, 성리학이 뭐냐면 유학은 유학인데 좀 새로운 경향의 좀 발전적 유학이야. 막 문벌귀족 이 쓰레기들이 막 하는 이런 사대적인 썩어빠진 유학이 아니고 뭔가 중국 송나라에서 발달했던 좀 신유학, 새로운 경향의 발전적 유학이야. 알겠죠? 그 성리학을 받아들인 애들이에요. 과거를 통해 진출한 실무 능력자들이죠. 이네들은 대지주층은 아니고요. 그래도 지역에 있는 지역 호족자재, 지역 향리자재 정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방의 중소지주층 정도는 되는 애들입니다. 이네들은 누구 때부터 정계로 조금씩 들어온다고? 공민왕 때부터 발탁되고 올라온 애들이야. 얘네들은 누구하고 대적하면서 권문세족하고 대적하면서 왕권을 뒷받침했던 애들이 되는 거죠. 이네들이. 되십니까? 어쨌든 공민왕이 이때 과거를 다시 정비해서 신진사대부들을 막 뽑아 등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알아듣겠죠?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모두 했냐면 정방도 폐지예요. 모두 폐지한다고요? 정방이 뭐였죠? 여기 있네. 인사권을 전담하는 기구로 따로 만들었던 최충원이가 만들었던 그거죠. 최시정권 때 만들었던. 그래서 최시정권 때 이때부터 왕은 관리, 승진, 강등 이럴 수 있는 인사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정방이란 기구를 없앴다는 거 무슨 뜻일까? 국민왕 때? 다시 왕이 뭘 직접 행사하겠다? 관리들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방 폐지하자마자 왕이 뭐 했겠어? 신진사대부를 다 높은 관직으로 올려요. 싹 다. 이해되죠? 그래 놓고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권문세족을 칩니다. 다시 뭐라고? 전민변정도감. 다시 뭐라고? 전민변정도감. 전민변정도감. 전민변정도감은 뭐냐면 이때 권문세족들이 갖고 있는 땅 규모가 어느 정도였다고? 산과 하천을 경계로 막 땅을 나눠 갖고 지랄했다. 이 가문들이, 권문세족 가문들이. 알았지? 야, 합법적으로 소유한 걸까? 대부분 다 불법적 과정들을 동원한 걸까? 그렇지. 그래서 그 불법적으로 소유한 토지 조사 다시 다 하겠다 이거야. 또 불법적으로 소유한 노비도 조사해가지고 다 풀어주겠다 이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원간석기 때 완전히 지금 왕이 허수아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권문세족들이 지들이 쥐고 모든 걸 맘대로 다 하니까 완전히 나라 꼬라지가 개판 나 있었던 거야. 농민들 땅 지들이 막 불법적으로 다 뺏고 농민들 대다수를 갖다 자기네 집안에 노비화 시켜버리고 막 이지랄 떨었던 거거든. 그거 다 조사해가지고 원상복구시키겠다는 거야. 그게 전민 변정도감이야. 알겠죠? 실제로 전민 변정도감 운영하는 바람에
권문세족들의 노비 절반이 풀려나고요. 절반 땅이 다 그냥 국고로 다시 돌아와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권문세족이 반토막이 난 거죠, 이거. 알았지? 그리고 이때 권문세족도 뭐 했겠어? 숙청도 많이 합니다. 다시 뭐 한다고? 많이 죽였다 이때. 반발했던 애들도 많았고 이거 싹 죽입니다. 반원 자주 정책으로는 어떤 걸 폈느냐? 먼저 쌍송총관부 칩니다. 어디 친다고요? 그래서 되찾아요. 잠깐만 여기 누구 있다 그랬죠? 몽고군대 주둔에 있다 그랬죠? 그럼 밀어냈어 그냥. 알았지? 국민왕이 머리가 되게 좋아. 이때가 몽고가 어떤 시기야? 내분이 있었던 시기야. 몽고 왕이 살짝 어때? 미치미치해지거든 이 사람이. 뭐 먹고? 마약 먹고 뽕 먹고. 이때 몽고 그 칸한테 마약 뽕 먹인 아내 황후가 있어. 니네 다 알아. 하지원. 기황후야 그게. 알겠죠? 기황후는 원래 몽고 그 고려의 공녀로 그 잡혀갔던 사람이야. 그래서 기황후는 고려를 되게 싫어해. 왜 싫어해? 자기를 갖다가 특산물로 팔아먹은 그 자기 조국이 고려거든. 알았지? 근데 워낙에 예뻤는지 뭐 했는지 공녀로 이렇게 곡물로 바쳐졌던 이 여자가 나중에 뭐가 된 거야? 황후까지 된 거야. 어마어마하지, 그지? 그리고 나중에 뭐 한 거야? 자기 아들을 몽고 황제시키기 위해서, 알겠지? 자기 남편 황제를 갖다가 뭐 한 거야? 뽕을 먹인 거야, 완전히. 그래가지고 나라 꼬라지가 개판이 나요, 몽고가. 그 틈을 타서 친 거야. 쌍성총관부를. 알았지? 몽고도 대적할 힘이 없어, 이때. 그래서 이 쌍성총관부를 수복을 하게 되고요. 정동행성도 폐지시켜버립니다. 우리나라 내정간섭기구로 만들었던 정동행성 있죠? 이것도 이때 폐지시켜버려요. 그리고 정말 슬픈 게 뭐냐면 이렇게 이때 우리가 몽고한테 유린당하고 몽고한테 그렇게 치욕스럽게 당하면서도 몽고 풍습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야. 참 슬픈 일이다. 야, 일제시대 때도 그렇게 일본한테 당하면서도 일본 말이고 일본 문화고 막 이거 못 따라해서 그렇게 안달인 사람들이 많았대잖아. 이해돼야 안 돼요? 되죠? 참 슬픈 일이죠, 그죠? 이때도 그랬다는 거야. 몽고 풍습이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되게 많이 했거든. 그거 다 못하게 뭐 해버려? 폐지시켜버려. 알겠죠? 몽고 풍폐지. 됐습니까? 그리고 관제복구. 다시 뭐라고? 관제복구. 관등제도 이때 복구를 시켜요. 충자도 빼고요, 이름에서. 알겠죠? 그리고 이때 정치조직도 정치조직도 몽고에서 일부 사사라고 개편해가지고 알아보기 쉽게 막 정치조직을 다 바꿔놨었거든. 그거 다 정상화시킵니다. 알겠지? 관제복구야.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공민왕 때 어때? 나름대로 권문세족도 쓸고 자주성도 되찾고 막 이런 걸 했던 거죠. 알겠습니까? 참 좋았는데 여기까지. 암살당합니다. 뭐 한다고요? 암살당합니다. 항상 이렇게 훌륭하고 좀 괜찮은 사람은 좀 일찍 죽어. 선생님 아무래도 일찍 죽을래나 봐. 뭐 이 새끼야. 어쨌든 암살당해서 일찍 죽어버려요. 이제 문제는 뭐야? 야, 국민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대권을 누가 잡겠어? 누가 잡겠어 그 다음 대권을? 누구? 몽고에서 임명해서 내려보내겠죠? 지랄 떨고 있네. 아니 몽고한테 다 벗어났다니까 지금. 지금 쌍성총관부도 다 지금 공격해서 없애버리고 정동에서 없애버리고 몽고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니까 지금. 근데 뭘 몽고가 지명을 해서 내려보내. 그리고 이때 왕 죽으면 왕 아들이 하는 거지 뭐. 알겠죠? 간섭 안 받는 왕정 체제니까 왕 아들이 해야지. 국민왕 아들 이름이 졸라 깜찍해. 우왕이야 이름이. 뭐라고?
우왕. 우왕이가 뭐 했어? 이제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아버지 뜻을 이어받아 신진사대부와 함께 개혁정치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권문세족한테 빌붙어서 자기 일신의 안녕만 꾀하느냐. 왜냐하면 이 국민당 죽인 애들이 누굴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도 지금 아버지 뜻 이어받아 신진사대부와 함께 개혁정치 폈다가는 자기도 쉽게 죽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냥 자기 일신의 안녕이나 꾀하겠다 싶으면 뭐 하면 돼? 그냥 권문세족한테 빌붙어 살면 돼 그냥. 쟤네가 주는 맛있는 거 먹고 쟤네가 시켜주는 재밌는 놀이하고 살고 그러면 되는 거야. 괜히 뭐 자주성 찬다고 깜짝 뛰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둘 중에 선택해야 돼. 아버지 뜻을 이어받아 신진사대부와 함께 개혁정치 펼 것이냐, 아니면 그냥 권문세족하고 빌붙어가지고 그냥 자기 일신의 안녕만 꾀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야. 이해됩니까? 돼요 안 돼요? 이제 고려 말기로 들어갑니다. 고려 말기는 보수 세력인 누구와 권문세족과 신진 세력인 누구, 개혁 세력인 누구, 신진사대부의 보수개혁 갈등기가 바로 고려 말기야. 처음에는 뭐 했어? 우왕이가 어떤 선택을 했대? 니미를 권문세족하고 결탁을 해버려요. 알겠죠? 그냥 자기 일신의 안녕만 꾀한 거지, 병신이. 알았지? 그래가지고 권문세족과 결탁하는 바람에 권문세족의 횡포가 다시 또 심해져. 이해됩니까? 근데 이러던 찰나에, 이때 홍건적과 우리 위쪽에는 이렇게 홍건적이라고 뻘건 두 건 쓰고 돌아다니는 마적당 같은 애들이 있었어. 밑에서 누구? 왜구 있죠, 왜구. 왜구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이면 주변에서 난리가 나게 돼 있어. 서로 뜯어먹겠다고. 야, 우리나라 국력이 약해지면 아마 중국하고 일본하고 아마 침 질질 흘리면서 난리칠걸?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새끼들아. 알아듣겠죠? 나라 꼬라지가 개판이 되면 주변에 있는 외세들이 여기저기서 침 흘리고 맨날 약탈하고 지랄 떠는 거야. 이때가 혼란한 시기니까 위에서 누가? 홍건적이, 밑에서 왜구가 그렇게 맨날 약탈하고 지랄 떨었대. 이해됩니까? 이때 홍건적과 왜구가 막 여기저기 출몰하고 그랬었는데, 이네들을 뭐 하면서? 격퇴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인물들이 이때 등장하게 돼. 지역 장군 출신들이야. 아무래도 이네들은 이때 그래도 사람들은 안에서 권문세족이 쪽쪽 빨아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열받아 뒤지겠는데, 알겠죠? 근데 지금 외세도 와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맨날 약탈하고 막 지랄 떠니까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왜구를 한 칼에 막 소탕하는 막 이런 막 장군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그냥 막 열광할 수밖에 없지. 저런 분이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좀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할 수밖에 없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때 홍건적과 왜구를 이들을 격퇴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그 무인 세력들을 뭐라 그래?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요. 뭐라고 한다고? 이들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들이 이때 막 성장을 하게 됐던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돼요 안 돼요? 이때 신흥 무인 세력으로 성장했던 세력이 누구라고? 최영과 이성계야. 다시 뭐라고? 그 최영과 이성계야. 최영과 이성계. 알겠습니까? 헷갈리지 마. 이성계는 신진사대부가 아니야. 펜대 굴리는 관리가 아니라고. 이성계는 원래 뭐 하던 애야? 무인이야. 칼싸움 하던 애야. 니네 이성계 무공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이성계는요, 역사적으로 꼽아봐도 우리나라 역사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무공을 가진 사람이야. 뭐 척준경, 그 다음에 여기는 이성계 이런 인물들이 거의 맞먹는 수준의 무공을 익힌 자들이라고. 알겠죠? 중국 기록에 어마어마하게 나와. 이성계가 칼 한 번 휘두르면 뭐 약간 뻥이긴 한데 뭐 한 10명씩 나가 떨어졌대. 도대체 씨발 칼을 어떻게 휘두른 거야? 알겠지? 모터 달고 휘둘렀나? 어쨌든 그랬다는 거야. 무공이 뛰어나긴 했나 봐. 알았냐?
이들이 막 일약 스타덤에 막 올라서 막 성장하고 막 뜨고 있는 거지 지금. 알겠습니까? 이때 드디어 몽골을 무너뜨린 나라가 등장합니다. 몽고가 계속 지금 뽕 먹고 막가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 와중에 이제 고려도 지금 독립한 거고, 그죠? 이 상황에 중국 본토에서 한족들이 몽골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워. 원나라 완전 몰아내고 자기들이 나라를 세워. 그 나라 이름이 바로 뭐야? 명이야, 명. 이해됩니까? 근데 명나라가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한다고? 야, 고려 니네 우리 봤지? 고려 니네 원래 몽고 식민지였잖아. 우리 한족 명나라가 지금 몽고 몰아냈으니까 고맙지. 우리가 몰아내준 거니까 얼마나 고마워, 니네. 니네 원래 몽고 식민지였는데. 야, 그럼 형한테 원래 얘 몽고 땅은 줘야지. 옛날 몽고가 가지고 있던 땅은 우리가 몽고 몰아냈고 그 덕에 니네 독립한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그 땅은 우리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얜 몽고 땅 우리 줘, 이 새끼야. 쌍성총관부 지역 내놔. 이해되죠? 야, 이해돼? 개소리야. 개소리죠. 야, 지네가 해가지고 우리가 쌍성총관부 가져온 거야? 아니야. 지네가 무슨 원나라 몰아내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딱 얻은 땅이 아니잖아. 지네하고 뭔 상관이야 그게. 알아듣겠죠? 근데 그 개소리를 떨어요. 그래서 명나라가 지네가 원을 몰아내줬으니 옛 원이 갖고 있던 쌍성총관부 이쪽 지역 땅은 우리 명나라가 가져가는 게 맞다. 그러면서 명이 어디? 천령 이북 지역. 다시 어디라고? 천령 이북 지역. 쌍성총관부 지역입니다. 여기를 요구하게 돼요. 달라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 이때 당시 여기는 최영 이성계 같은 무인 세력들이 반발을 했던 거죠. 사실 이성계는 반발 안 했어. 최영이 반발을 했지. 어이 말이 돼. 쥐네가 뭔데 우리 땅을 달라 그래. 그딴 식의 논리면 요동지역은 얘도 우리 땅이니까 명나라 니네가 물러나고 이거 우리한테 반납해야지. 내놔 이 새끼야. 우리 요동 정벌하러 간다. 알겠죠? 요동 정벌 계획 세워버린 거야. 이성계는 끝까지 반대해요. 근데 이성계를 수장으로 세우죠. 왜냐면 최영이 상급자야. 알겠죠? 최영이 반대하더라도 그냥 이성계를 되게 믿음직한 놈이니까 야 네가 가서 저 요동 뺏어와. 이 괘씸한 새끼들. 알겠죠? 그래가지고 요동 정벌 계획 세운 거예요. 천령 이북 지역을 요구하자 강수를 둡니다. 고려가. 알겠죠? 무슨 계획? 요동 정벌 계획이라는 거 거꾸로 세워버리죠. 이때 명나라도 깜짝 놀랐어. 어휴, 씨발, 괜히 건드렸나, 쟤네? 막, 그죠? 졸라 세게 나오는데 이렇게 된 거지, 그지? 그래서 요동 정벌 계획을 세우고, 요동 정벌 계획의 수장으로 누구가 이제 앉게 됩니까? 이성계가 그 수장으로 앉게 된 거죠. 사실 이성계는 가기 싫었어. 근데 최영이 앉힌 걸 어떻게? 상급자인데. 이성계는 뭐, 이거지 뭐. 나보고 가라 그래. 나 안 간다 그래도 나보고 가라 그래. 이거지. 이성계는 이거지 뭐. 그래서 씨발, 까라면 까야지 뭐, 군대가. 그죠? 그래서 이성계가 군대를 이끌고 뭐 한 거야? 요동정벌에 가다가, 다시 뭐 하다가? 요동정벌하러 이렇게 가다가, 가다 보니까 시발 이건 아닌 거지. 가다가 만약에 지면, 자기만 뒤질 것 같고, 자기가 이겨도 어때? 자기 공이 아닌 거고, 이건. 이겨도 왜 자기 공이 아닐까? 자기는 원래 반대했던 자니까. 자기는 누구 명으로 가는 거야, 지금? 최영 명으로 가는 거니까 이겨봐야 최영 공이야 이거. 집은 자기만 병신되는 거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위화도에서 뭐 한 거야? 군대를 돌린 거야 회군. 씨발 안 가. 나 그냥 내가 개경 먹을래. 알겠죠? 그래갖고 개경으로 가서 최영을 죽여요. 최영 목을 땁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 합니까? 신진사대부하고 손을 잡죠. 이때 마침 봐봐요. 신진사대부는 파가 두 파로 갈려있는 상태야. 공민왕이 죽고 아들 우왕이가 권문세족한테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 왕씨 왕조 저 우왕 공민왕 이런 왕씨 왕조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이제 새로운 왕조로 가자. 나라 뒤엎자 아예. 역성혁명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 걔네를 뭐라고 불러? 급진파 신진사대부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여기 속하는 인물이 정도전 같은 인물이야. 이네들의 주장은 뭐라고? 새 왕조 개창을 주장하는 애들이야. 역성혁명을 주장하는 애들이죠. 이해됩니까? 근데 사실 신진사대부 중에 다수인 사람들은 온건파야. 아니 지금 공인왕 아들 우왕이 좀 잘못된 길을 간 건 맞지만 아니 왕이 좀 잘못된 길을 가면 신하된 도리로서 왕을 설득할 생각을 해야지. 왕이 좀 잘못했다고 왕 갈 생각부터 하는 게 그게 신하의 도리야?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야. 알아듣겠죠? 걔네가 무슨 파야? 온건파 사대부들이야. 알았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야? 정몽주, 길재 같은 인물이야. 다시 뭐라고? 정몽주, 길재 같은 인물이야. 여기 속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얘네들은 세왕조 개창 이거 아니야. 고려 유지, 고려 왕조를 그냥 유지하자. 그리고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설득하고 고쳐나가고 점진적으로 개혁하다 보면 그럼 바뀔 수 있어. 알겠죠? 고려 왕조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역성혁명 같은 그런 불경한 얘기는 우리 입에 담지 말자.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온건파란 말이야. 이렇게 사대부가 둘로 신진사대부가 갈려있는 상태야. 이 상태에서 이성계가 뭐해서? 위화도에서 1388년 회군을 한 다음에 알겠죠? 이성계가 누구와 손을 잡고? 무슨 파? 맞아요.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고 나중에 나라를 세우는 게 바로 뭐야? 1392년에 조선이란 나라를 그 이후에 세우는 거야. 알아듣겠죠? 되나요? 좋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되죠? 문제 다 풀었어? 떨어지나요 이제? 맞춰.